안녕하세요. 저희는 머리에서 소리 나는 증상, 뇌명증 혹은 두명증이라고 하죠. 또는 이명증이나 난청 등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환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의 특징은 끝까지 질병의 원인을 파헤치고 이 질병의 원인을 끝까지 제거한다. 이렇게 저희는 캐치프레이즈를 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질병의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고 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명증, 머리에서 소리 나는 증상을 지니신 환자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은 증상은 그렇게 오래되신 편은 아니십니다. 한 달 정도 되신 환자분이신데 또 반면에 다른 측면을 보자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환자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뇌명증 증상이 좀 하루 종일 지속되는 이러한 상태셨어요. 이제 이러한 상태는 조금 까다로운 증상에 좀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머리에서 소리 나는 증상이 이렇게 기복이 좀 있으신 경우, 좀 심할 때 있고 덜할 때 있고 이런 경우는 증세가 좀 가볍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똑같이 계속된다, 이 같은 증세는 조금 치료하기 까다로운 증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의 증상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이 환자분께서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러한 증상을 지니고 계셨고, 또한 과거에 심장 기능이 좀 많이 약하셨던 이러한 환자분이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증세가 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뇌명증이 한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좀 가볍다고 볼 수도 있는 이와 같이 이제 복합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좀 쉽지 않은 이러한 증상을 지니고 계시는 이 여자 환자분이신데, 연세가 60대 후반이니까는 적지 않은 편이신데도 사실은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시면서 불과 2개월 만에 현저하게 좋아지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케이스는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불과 2개월 치료하시면서 이 뇌명증 증상이, 머리에서 소리 나는 증상이 약 80%가 없어졌다, 아주 깨끗하게 없어진 날도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상당히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대부분 쉽지 않은 뇌명증 증상을 치료하다 보면은 좀 3, 4개월, 4, 5개월 이상 치료하셔야지 되는 경우도 많고, 혹은 몇 개월 이상 꾸준하게 치료를 하셔야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2개월 만에 80%가 없어졌다,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입니다. 예상외로 빨리 좀 호전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환자분이 질병의 원인을 끝까지 파헤쳤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환자분의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했는지,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환자분께서 많이 좋아지셨다는 내용을 감사하게도 저희하고 인터뷰를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인터뷰를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는 증상이 조금 심한 조금, 편이셨죠? 예. 예, 머리가 전반적으로 소리가 양쪽에 다 났었거든요. 아, 예. 네, 예. 예. 그런 게 그리고 좀, 예. 전선외 이렇게 스쳐가는 치칙 하는 아, 그런 소리가 계속 났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쉬지 않고 계속 있으시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치료해 보시니까는 지금 좀 한 두세 달 이렇게 해 보시니까 지금 현재는 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거기 원장님 뵙고 한 달, 보름, 이제 2달 접어들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런데 한 달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꾸준히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소리가 좀 이렇게 잡아들었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는 이 소리가 조금 바뀌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날은 조금 세게 들리다, 어떤 날은 조금 예. 덜 세다. 예, 예, 예. 그러더니 이제 한 10일 전에는 예, 예. 새로는 또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러다가 새벽 2시나 3시쯤 됐는데 다시 또 왼쪽만 들리더라고요. 아, 예. 그러더니 3월 5일 날 또 안 들려서 이젠 좋아질래나 보다 했더니 6일 날 또 쬐끄맣게 또 들려. 그래서 이게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 정도만 해도 처음보다는 좀 많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예. 예, 다른 분보다 좀 빨리 좋아지시는 편이고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면 한 7, 80% 정도 전체적으로 좀 네. 개선이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예. 한 3개월 치료하라고 그러시니까 마음을 좀 거기까지 가야지 하고 생각하니까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분보다 좀 빨리 좋아지시는 편이시고요. 예, 네, 좀 더 치료하시면 또 완치될 수 있으니까. 예. 네, 참, 주무시는 것도 전보다 예, 좀, 예, 저, 개선이 예, 편안하게 자고 있고요. 이고 주무시는 것도 그전에는 이제 한 4시간 정도 잘 주무셨는데, 최근에는 한 5-6시간은 거뜬히 더, 자고 그래도 있어요. 주무시는 것도 많이 개선되신 거고요. 네, 그만큼 이제 머릿속의 신경 회로나 신경 기능이나 그런 게 많이 좋아지신 거니까, 그죠? 예,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 예, 네, 제가 시간을 뺏어서 좀 죄송하고요. 예, 예, 예.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 완치되게끔 잘 진행해 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환자분께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환자분의 병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저희가 끝까지 파헤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환자분의 병리 상태를 어떻게 끝까지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부터 상세히 파악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가 듣는 과정은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소리 신호가 이 달팽이관이 있죠. 달팽이관을 통하면서 이 뇌신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뇌관이라는 부위를 걸쳐서 이 뇌관을 통해서 대뇌 피질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대뇌 피질에서 소리 감각을 주관하는 이 대뇌의 영역으로 이 외부의 소리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의 전달 과정에서 수많은 신경세포의 연결을 거쳐서 이와 같이 소리의 음성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내명증이 있는 환자분인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소리가 이 신경회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정보가 이 신경회로의 연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경회로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경회로입니다. 자, 우리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의학적인 지식을, 상식을 동원해서 설명드려야 된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환자분의 복진도입니다. 우리가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압진, 타진, 시진, 망진, 축진 등을 통해서 환자분의 복부를 의사의 손끝으로 예민하게 압통 등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진단 방법을 통해서 깊숙이 존재하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처럼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이 압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압통이라는 것은 의사의 손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죠. 또한 이 환자분의 복부, 그 중에서도 하복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복부에 압통이 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같은 것은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간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압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그 인체에 독소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많이 존재하는 이 독소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의학적인 지식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와 같이 간 부위에 우리가 압통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자, 이것은 간이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몸에 독소가 많음으로 인하여 간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담낭이나 담도에도 독소가 정체되어 있다. 우리가 담즙으로 잘 배설돼야 될 이러한 독소들이 정체되어 있다. 이와 같이 봐야 되겠죠. 따라서 간의 해독 기능을 증진하는 약재,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밀크시슬이라든지 비타민 B도 드시게 되면은 간세포에서 간의 해독 기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한약재, 한약재라고도 볼 수 있고 식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강황이나 울금, 이러한
성분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간의 해독 기능이 증진이 되고 간세포가 활발하게 해독을 촉진함으로써 간 해독이 잘 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약간의 의학적인 지식을 좀 살펴본다면 간 울결이라고 한의학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부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에도 압통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현대의학적 혹은 자연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와 같은 리키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키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대장수별이라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장 점맥이 약해져서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독소가 체외로 배출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대장에 축적되어 있는 이러한 독소들이 몸 안으로 잘 유입이 된다. 이와 같이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간 울결이 있다든지 대장수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다 인체에 독소가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대장수별이나 세련장증은 리키것이라고 하죠.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것이 장 청소를 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또한 유산균제제 이와 같은 것을 섭취를 한다면은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조금 더 효과 좋은 방법을 저희는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와 같이 인체에 독소가 많이 있다. 또 이와 같이 필요한 영양 성분이나 또는 식품 성분 등을 통해서 독소 해독을 잘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식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중시하는 모발 중금속 검사, 이 환자분의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맹독성 중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수은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은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은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자, 이 수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체에 여러 가지 독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수은이 굉장히 많으신 것이죠. 그러면 수은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신경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경 독소가 되는 수은이 어떠한 과정으로 신경 독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면은 이 대장이나 또는 음식이나 또는 공기 중에 있는 수은이 대장 점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그 세는장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 대장 점막 등을 통해서 인체 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유입된 수분은 혈액 내에서 일정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인체 내에 흡수가 되시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시하는 이 뇌신경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입된 뇌신경은 뇌신경 회로에서 매우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뇌의 신경회로가 기능이 약해지거나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기능이 손상되거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확인한 대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신경회로의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실제로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이 뇌신경회로의 어떤 부분에선가 활성화되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소리가 기계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바람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주파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머릿속에서 계속 이러한 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뇌의 신경회로로 이어지는 이러한 신경 전달 과정에서 뇌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수은 때문에, 독소 때문에 저하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해를 하자면은 이와 같이 신경회로의 기능이 나빠지는 원인은 바로 중금속 혹은 독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경 손상의 기전을 이해할 수 있는 또한 다른 문헌을 살짝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그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냅스 전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 신호를 전달해주는 이러한 신경 세포를 말하는 것이고 시냅스 후 뉴런은 신경 세포를 수용하는
우리가 신경 이러한 것을 시내스 후른 뉴런이라고 합니다. 즉 신경 신호는 이와 같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전달이 되고 있는 신경 회로를 좀 자세하게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은이 지금 요 HG가 수은이시죠. 이 HG가 수은이 요 신경 세포에 작용함으로써 신경 안에 존재하는 글루타메이트, 이 글루타메이트 성분이라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입니다. 이 글루타메이트 성분이 지나치게 신경 세포의 외부로 유출되게끔 만든다. 이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글루타메이트는 신경회로의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글루타메이트와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상호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를 유지하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글루타메이트의 이 수은이 작용을 함으로써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수은 성분이 그뿐이 아니라 신경세포 내에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수은이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ROS가 과잉 검출된다. 이와 같은 여기가 지금 내용이 설명되는데 ROS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말하는 것이죠.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에서 세포 내의 신경의 세포 내의 각 부위에 손상을 주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안 좋은 물질, 염증 유발 물질을 RO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신경 회로에 존재하는 수은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가 활성산소를 촉진하는 이와 같은 역할, 활성산소를 통해서 세포의 염증, 세포의 병리적 현상을 촉진하는 것이죠. 또한 글루타메이트가 지나치게 외부로 유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간의 신경전달 물질이 균형을 깨뜨리게 만든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와 같은 정상적인 신경 전달 과정에 손상을 주고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수은의 모발 중금속 검사 그래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까 저희가 파악한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수은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은이 심한 병리적인 기전을 통해서 신경회로나 신경 전달 물질 또 신경 기능 자체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린 이러한 복진도 그림을 다시 살펴보자면 복부에 존재하는 여러 부위의 압통을 통해서 이 환자분의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 독소 중에는 수은이 그 대표적인 주자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독요법 간단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해독요법을 통해서 수은을 해독한다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신경회로의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은의 존재로 인해서 신경기능, 신경회로가 손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신경회로의 이상,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뇌면증이 많이 개선된다는 점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새치라든지 물개라든지 고래라든지 가장 대표적으로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와 같은 수산물에 수은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치료 방법에는 저희가 물론 한약을 통해서 또한 수은 해독요법을 저희가 환자에게 제공을 해드렸지만 환자분께서도 이와 같이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뭐 상어고기라든지 고래고기라든지 이러한 대형 어류를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수은 축적의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또한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해안가 수산물 우리가 멍게, 해삼, 게, 조개, 새우 등등의 이런 해안가 수산물 등의 경우에는 공장 폐수물 중에서 유입되는 이러한 우리가 강물이 바다에 유입되는 그
접점이 되는 지역에 이러한 해안가 수산물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공장 폐수 등에서 유발되는 수은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음식을 피해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환자분께서는 이 치료 방법을 열심히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쉽게 보통 몇 개월 이상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환자분께서는 불과 2개월 만에 뇌명증이 80%가 없어졌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환자분께서도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환자분께서는 생선을 몹시 좋아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자, 생선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셨습니까? 자, 이 환자분께서는 연어와 참치를 매우 좋아하시는 이러한 환자분이셨습니다. 자, 이러한 환자분의 식생활과 저희가 검사한 이 검사 결과는 매우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어, 참치를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에 수은이 많이 축적이 되셨고, 이러한 독소 축적의 결과로서 우리가 진찰을 할 때 복진도상으로 많은 독소가 많이 축적되는 것으로 진찰이 되셨던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치료해드리는 방법, 저희는 질병의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고 질병의 원인을 끝까지 제거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시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잘 들으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질병의 원인을 끝까지 파악하고 질병의 원인을 끝까지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이러한 치료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